자, 이제 명제 두 번째 증명 부분부터 두 번째 그 후반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자, 지금 여기 50, 51페이지 딱 보면은 생긴 모양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제 증명을 좀 해보려고요, 증명을. 근데 여기 왼쪽 페이지에 있는 대표형 15번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증명이 좀 힘들 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함께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것보다 그 명제의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게 좀 더 쉽다면 대우 명제를 증명해 보려고 해. 근데 여기서 대우라는 건 뭐죠?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각각의 위치를 바꾸고 각각 부정을 하는, 자, 얘를 우리가 바로 대우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뭘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양의 정수면 뭐 자연수죠, 자연수.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짝수면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일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적어도 하나라는 게 짜증나는 게 하나가 짝수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개가 짝수일 수도 있는 거고 세 개가 짝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생각하는 게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 뭘 볼 거냐면, 일단 이건 전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해서 전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우 명제를 할 때 이 전제는 바뀌지가 않아요. A, B, C가 양의 정수면 그러면은 음의 정수가 아닌 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적인 느낌이라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양의 정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건들지 않고 뒤에 있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보던데, 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짝수, 그리고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 자, 이거의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 자, 이거의 부정 뭘까?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의 부정은 모두 다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정으로 간. 그래서 A, B, C가 모두 모이면 홀수이면, 그래서 가에 적합한 말은 바로 뭐냐면 홀수이면 이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짝수라는 거의 부정은 홀수겠죠. 그럼 나의 조건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 홀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럼 예를부터 지금부터 얘를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홀수를 잡을 때 우리가 A, B, C가 홀수라고 지금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A를 2L 빼기 1, 2N 빼기 1, 2N 빼기 1이라 하는데, 하나 물어볼게. 이거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안 되나? A를 2L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안 되나?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자, 1이라는 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L과 M과 N을 자연수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A가 사실은 1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더하기 1이다. 그럼 L 대신에 자연수 1, 가장 작은 1 넣어도 A까지 3되기 때문에 왠지 더하기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러지 말고 빼기로 반드시 해줘야 돼. 알겠죠? 근데 그런 거를 또 꼬집어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이 다에 들어갈 식을 찾는 게 너무 쉬운 게, 얘를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식하고 이 밑에 있는 식이 똑같은 거죠? 그럼 싹 전개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저쪽으로 이항해주면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냐? 전개해볼까? 야, 이거 전개하면 4L제곱. 그럼 여기는 4L제곱이랑 얘랑 사라지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4L이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4L도 사라지겠네? 여기 4M제곱이랑 얘랑 곱한 4M제곱도 사라지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4M이 2M이랑 사라지겠고, 그럼 4N제곱이 얘랑 곱한 2N제곱이랑 같이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4N, 4N 사라지겠고, 그럼 여기 위에 남는 숫자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 남았는데, 는 기준으로. 이제 숫자는 2 곱하기 1인 2 더하기 다가 남게 되죠. 자, 그래서 다에 들어갈 적당한 숫자는 바로 뭐가 된다? 자, 1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되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증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를 증명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명제를 증명한. 자, 이게 바로 대표형 12번 문제 풀이고요. 자, 그럼 이거에 비해서 대표형 13번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귀류법이라 해서, 자, 결론을 부정한 게 모순인 걸 밝히는 방법이야. 자, 결론을 부정해서 그것이 모순됨을 밝히는 방법이라, 루트 5가 물이 있음을 증명할 때 결론이 물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데, 그래서 그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유리수. 그래서 루트 5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더 이상 약분이 될 수 있으면 계속 약분한 기약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하고 B는 뭐란 표현이 필요하냐? 서로 소라는 표현이 필요해. 약분할 만큼 다 약분한. 유리수가
약분할 만큼 다 약분한 기약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하기 때문에 서로소라는 표현이 나에 들어가도 됩니다. 서로소. 자, 근데 볼까? 얘가 일로 넘어가면 루트 5b가 a가 되게 되는데, 그 양변 제곱하면 5b 제곱이 a 제곱이 되는데, 자 볼게. a 제곱이 지금 5의 배수지. a 제곱이 5의 배수지. 그러니까 a 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a도 5의 배수가 태조됩니다. 사실은 a 제곱이 5의 배수일 때 a가 5의 배수 되는 것도 솔직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원래 증명해야 돼. a 제곱이 5의 배수일 때 a가 5의 배수라는 것도 엄밀하게 간단하게나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증명까지 여기서 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유의 문제를 할 때 학교 선생님이 5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숫자가 5의 배수면 5의 제곱의 그러니까 제곱이 5의 배수면 그 숫자가 원래 5의 배수라는 건 증명하지 않는다. 그런 건 그냥 참인 것을 이용한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문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문제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런 거를 상식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어떤 수 제곱하면 5의 배수면 당연히 그 수도 5의 배수가 돼야지 라는 건 좀 상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이 문제는. 자, 근데 원래는 엄밀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5의 배수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5의 배수. 자, 그래서 5의 배수. 그럼 밑으로 내리면, 그래서 a가 5의 배수니까 a를 5 곱하기 어떤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이 식이, 위에 있던 식이 원래 a 제곱이 5b 제곱이었는데, 근데 a가 5의 배수라고 한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a를 5 곱하기 정수꼴. 그럼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자, 5k의 전체 제곱이 5b 제곱이 되고, 그 얘가 25k 제곱. 그 양변 5로 나누면 b제곱이 뭐가 되냐? b제곱이 바로 5k 제곱.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b제곱이 5의 배수죠. b제곱이 5의 배수죠. 그럼 b값도 또 마찬가지로 5의 배수가 돼줘야 돼. 자, 그래서 b제곱이 마찬가지로 5의 배수고, 또 그럼 b도 5의 배수고. 그러면은 a하고 b가 둘 다 5의 배수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서로소라고 하는 가정의 모순이 되므로, 그래서 루트는 무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증명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말로 규류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니? 민우 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표정이. 천천히 해봤니? 그러니까 보통은 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해라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겠지? 뭐 루트 7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가 제곱한 게 7의 배수니까 나도 7의 배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이런 규류법을 이용한 증명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K를 정수라고. 그럼 뭐라고 그러지? 5의 배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도. 이게 교육과정에 따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6의 약수도 6의 약수도 근데 이게 지금 서로 소인 정수인데 이 루트 5가 양수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 그잖아? 근데 일반적인 그냥 어떤 수다, 정수라고 놓는 게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정수라고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형 13번부터는 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야, 우리가 명제를 보통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만든다 했잖아. 좀만 집중할게.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명제를 보통 만들어. 예를 들어 x가 3보다 커요. 조건이지? x가 1보다 커요. 조건이지?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가정해 놓고 또 다른 조건을 걸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만들죠. 됐니? 근데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3보다 크면 1보다 커? 얘는 참이지? 그잖아. 3보다 크면 1보다 크죠. 근데 1보다 크면 3보다 크냐? 이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을 때 참인 명제에 대해서 가정에 있는 이 조건과 결론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가정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조건은 조건인데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이 친구를 무슨 조건이라고 배웠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얘 조건의 이름을 P, 이 조건의 이름을 Q라고 하면
근데 내가 나 충분 조건이야. 그럼 화살표를 준다는 얘긴데 누구에게 화살표를 주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P는 Q이기 위한. 그러니까 이 이기 위한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보면 목적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Q가 충분 조건, 화살표를 주기는 주는데 누구에게 준다. 라는 어떤 목적어 같은 느낌이라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반대로 Q를 얘기할 때 Q는 P이기 위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실은 조금 배우고 나면 사실은 뭐 어려울 건 없는데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근데 니네 문장에 이게 목적어면 누가 주어냐면 얘가 주어지. 근데 간혹가다 이거에 막 위치를 바꾸는 경우 있는데 중요한 건 주어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고 주어는 알겠지만 다 항상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게 주어입니다. 자, 그런 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 화살표를 주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 조건. 예를 들어 내가 분필이 충분해. 그러니까 얘가 분필이 필요해. 그럼 분필을 주잖아.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충분 조건, 받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받겠죠. 그래서 받는 조건은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고 근데 만약에 어떤 거다 보면은 이게 서로 왔다 갔다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그건 둘이 서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형 14번 문제를 보게 해볼게. 야, 솔직히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가르칠 건 없어. 물어볼게. 야, x하고 y를 곱한 게 음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양수가 되니? 아니요. 아니야? 그럼 발레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발레가 있을까요? 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아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기본적으로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아.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가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x가 0이 되고 y가 0이 되는 게 얘가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사실은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만 여기 숨겨진 뜻은 바로 뭐냐면 x가 0이 아니고 and y가 0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이거의 숨겨진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야. 이거면 이거 성립하고 이거면 이거 성립해. 쉽게 말해 얘네 둘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힘들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x랑 y랑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니? 그렇죠? 맞습니다. 야, 그러면 x랑 y가 0이 아니면 x랑 y랑 곱한 게 음수니?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뭔가 새롭게 알려줄 건 없고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적인 상식에 기반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P가 주어네. 필요 충분 조건. 화살표를 주고받는 게 지금 궁금하거든. 근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주고만 있으니까 무슨 조건이다? 자, 여기서 막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P가 무슨 조건이다? 화살표를 주죠. 충분 조건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2번 볼게. 야, x하고 y 중에 이렇게 되면 이거 성립하니? 발레를 들어볼래? 얼마? 2분의 1, 3분의 1?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1? 그럼 제곱하면 얘는 4분의 1, 9분의 1인데 발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4분의 1이 9분의 1 크거든? 1이랑 마이너스 2. 자, 양수죠, 양수. x하고 y는 양수. 자, 니네가 원래 이런 명제를 보면 다양한 발레를 찾아보려고 시도를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시도를 하다가 한 10번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계속 발레가 안 나오면 니는 참이라 생각을 하겠지? 보통 그렇잖아. 10번까지 갈 것도 없어. 몇 번 생각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학적인 상식이 기인을 하는 거야. 이거 참입니다. 자, 0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 제곱한다 해서 대소관계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 음수가 가능한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바뀌지 않거든. 그리고 참이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니? x제곱하고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항상 이게 성립하나? 아니죠. 발레 뭐 있죠? 음수가 되는 경우를 보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3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애초에 x하고 y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또 p는 무슨 조건? 또 필요 조건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자, 헷갈려? 주잖아. p가 주잖아. 넌 돈이 필요하면 주냐 받냐? 받죠. 단순한 거야. 물론 돈은 충분하다고 주진 않습니다. 그죠? 돈은 충분해도 더 받으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는 조건 P는 충분 조건, 받는 조건 Q는 필요 조건. 자, 3번 한번 볼게.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이 얘기했지만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니 얘들아?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x랑 y랑 더한 게 0보다 크냐? 아니지. 뭐 발레를 정말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 x랑 y랑 더한 게 0보다 크면 이건 성립하냐? x랑 y랑 더해서 0이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하나는 양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제? 그러면은 제곱했을 때 단변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성립해. 그럼 p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맞지? 4번 가겠습니다. 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0이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 더한 게 0이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x가 0이고 and y가 0이라는 뜻인데, 근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도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거 음수일 수 없는 개념이야. 얘가 만약에 절대값을 가지면 0이 되기 위해서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절대값을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말도 바로 x가 0이 되고 and y가 0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필요충분 조건이거든. 그래서 얘도 성립하고 반대로 가는 얘도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구나. 자, 그럼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니? 그지?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니? 그건 아니죠? 발레를 쓰자면 x가 3이고 예를 들어 y가 0인 경우.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 만족 못하는. 그래서 p는 주기만 하네. 무슨 조건? 어서 또 필요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자, 분명히 내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어. 주는 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자, 집중하시고. 자, 대표형 15번 보겠습니다. 대표형 15번. 자, 집합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워? 지금 설명하는 게?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새 집합 PQR에 대해서 지금 이 설명이 또 마찬가지로 PQR에 대한 어떤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집중 좀 합시다. 야, P하고 Q에 대한 합집합에 교집합에 여집합이면 얘 언제든지 빼기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P하고 Q에 대한 합집합에서 R을 빼면 이게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왼쪽에 있는 합집합하고 R하고 누가 큰 거니? 누가 큰 거니? 합집합이 큰 거니? R이 큰 거니? R이 큰 거지? 그래서 얘는 P하고 Q에 대한 일반적인 포함 관계에 대하여 이것이 R이라고 하는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1번 본다. 자, 지금 상황이 웃기냐? 지금 상황이 재밌어? 자, 가겠습니다.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주어 누구야? R이지? 필요 조건 주니 받니? 필요 조건은 그 주어가 받지? 지금 1번 보기가 얘기하고 있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R과 P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R이라고 하는 주어가 필요하니까 받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는 R이란 집합이 P라는 집합보다 큰 집합이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P란 집합이 R이란 집합이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의 보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 갑니다. 2번 갑니다. 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누가 주어니? Q가 주어져. Q와 R에 대한 관계를 얘기했는데 Q가 주어져. 근데 Q가 충분 조건. 주냐 받냐? 주죠? Q는 줍니다. 그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면 Q라는 집합이 R이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벤다그램을 확인해 보면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정색을 꼭 해야지 잘 듣니. 자, 3번 보겠습니다. R은 P 또는 Q이기 위한 R과 P 또는 Q라고 하는 이 조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어 누구죠? R이죠? P로 조건 주니 받니?
봤지? 이거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럼 얘는 R이라는 집합이 P와 Q의 자 또는이면 합집합일까요? 교집합일까요? 또는 합집합. 자, 합집합이 R이 포함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P하고 Q에 대한 합집합은 R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하는 게 나오려나? 4번 갈까? 5번 갈까? 자 4번 가볼게. P 그리고 Q는 얘가 주어져. 자 P and Q라고 하는 P 그리고 P 그리고 R. 자 P 그리고 R은 자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자 주어는 얘죠. 얘는 Q이기 위한 충분 화살표를 주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자 집합관계는 P란 집합과 R이란 집합의 교집합이 Q에 포함되냐는 건데 이건 아니죠. 자 P하고 R에 대한 교집합은 P인데 그 P가 반드시 Q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순 없다. 5번 마무리할게. 자 Q는 P 또는 R이기 위한 Q는 P 또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를 주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Q라는 집합이 P와 R의 합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자 P하고 R의 합집합이면 R이죠. 근데 R이 Q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된다. 정답은 4번. 어려운 거 아니야. 좀만 집중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대표형 14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16번 문제.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집중합시다. 제발. 자, 우리 3단 논법에서 했던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 지금 P이면 Q, R이면 not Q, S이면 Q, not S면 R, 이것들이 모두 참이면 PQR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화살표를 가지고 각각의 명제가 누가 누구에게 화살표를 주고받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 갈게. 야, P가 Q에게 화살표를 준대. P가 Q에게. 근데 이거 대우 명제 해보잖아? 그럼 Q라는 명제가 누구에게 화살표를 주냐면 나달에게 화살표를 줍니다. 대우 명제를 해보면 그래서 Q라는 놈이 누구에게 화살표를 주냐면 나 R에게 화살표를 주고, 근데 혹시 나달은 누구에게 주나?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명제에 또 대우 명제를 구해보면 나 R이라는 명제가 누구에게? S에게 화살표를 줍니다. 나달이 또 누구에게? S에게 화살표를 주고, 근데 그 S는 다시 누구에게? Q에게 화살표를 주고. 자, 그래서 지금 Q, 나달, S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필요 충분 관계, 필요 충분 조건. 근데 여기는 P는 나머지 친구들에게 화살표를 줄 수는 있지만 화살표를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Q라는 조건과 S라는 조건과 나달이란 관계는 얘네끼리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근데 P라는 조건은 여기에 화살표를 주기 때문에 자 화살표를 주네 P가. 그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는 충분 조건으로 표시된다. 그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볼게. 야 P는 나달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P는 나달에게 화살표를 주니까 그러면은 1번은 맞는 말. 2번 갈까요? Q는 나달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자 Q하고 나달과 S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 그럼 Q하고 S? 자 Q하고 S도 서로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관계니까 P하고 Q하고 S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 된다는 3번도 맞는 말. 그럼 4번은 자 S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야 S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한테 화살표를 줘야 되거든? 근데 S는 P에게 화살표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5번도 확인하겠습니다. S는 나달이기 위한. 그렇지. S하고 나달은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는 놈이니까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이 바로 정답. 자, 17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3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주어져.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준이 받니? 필요 조건 받지? 이놈은 주어인데 요거 받아.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를 한번 가볼까? 그럼 어떻게 각각 부정을 하고 화살표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얘 대우 명제. 자, x 빼기 3이 0이 되면 자, x제곱 더하기 ax에 마이너스 12가 0이 된다라는 요것이 또 마찬가지로 참이 돼줘야 돼. 쉽게 말해 x가 3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 3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3 대입해주면 그래서 9 더하기 3a 마이너스 12는 0이 되므로 그러므로 a값은 얼마가 되게 된다. 얼마니? a값. 넘어가면 자 1이 답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또 명제가 참이 되면 그 대유 명제가 항상 참이 된다는 거. 이건 뭐 보너스니까 항상 니네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자 18번도 쉽습니다. 여기도 아마 나중에 숙제 내주면 지문이 별로 없을 거야. 헷갈리지만 않으면 말이지. 자 갈게요. 전체 집합에 대한 조건 PQR에 대해서 볼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P하고 Q는 누가 주어? P가 주어. 충분 조건이래. 주냐 받냐? 충분. 주죠? 화살표를 줍니다. 자,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not R이 주어고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준이 받니? not R이 화살표를 받죠?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Q가 성립하고 Q이면 not R이 성립하고 집합 벤 다이그램으로 또 살펴보려고 해. 그럼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는데 그 Q라는 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이러한 벤 다이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게 너무 커졌네. 야, 그럼 여기가 R의 여집합이면 여기가 R이겠지? 근데 이런 그림 많이 봤지? 봐. P하고 R 서로 솔 거야. Q하고 R도 서로 솔 거야. 이걸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 누군가의 부분 집합, 여집합에 포함되면 서로 소라는 관계를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다음 장에서 옳은 거 볼게. 1번 맞니? P가 R에 포함돼서 틀렸죠. P의 여집합에 R에 포함돼서 틀렸죠. Q가 R에 포함돼서 틀렸고 P하고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오케이. 자, P하고 R에 대한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P와 R에 대한 합집합에 Q가 포함된다. 뭐 다 틀린 얘기죠. 벤 다이그램만 그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8번 문제였네요. 자, 19번 문제를 보면 몰라. 이런 말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야, 다음 두 가지 명제가 참일 때 이 중에 참이라고 유도할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문장으로 돼 있는 것들을 기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 수학을 잘한다. 머리가 좋다. 컴퓨터를 잘한다. 지금 세 가지 명제가 나왔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긍정적인 것을 A라고 하는 명제로 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다. 자, 머리가 좋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걸 B라고 하고 컴퓨터를 잘한다. 자, 컴퓨터를 잘한다는 걸 우리가 긍정적인 명제인 C로 놓고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명제로 표시해보면 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다.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A이면 B라는 명제가 지금 현재 참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학을 못하는 사람, 수학을 못하는 not A인 사람은 컴퓨터를 잘한다? 아니, 컴퓨터를 못한다? 그럼 not C가 되겠지.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이것들이 주어진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인 not B이면 not A가 참이 되겠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인 C이면 누가 A라는 것도 참이 되겠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한다를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한다. 그럼 이거는 A이면 C가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A에서 C로 가냐? 가지 않죠. 그럼 1번 틀렸어. 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컴퓨터를 잘한다. 머리가 좋은 사람 B면 컴퓨터를 잘한다. B이면 C. 이건 참이니? B이면 C. 아니죠? 이것도 거짓. 자,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 수학을 못하는 not A면 머리가 좋지 않다. not B. 이거 맞는 말이니? 이것도 틀렸죠? 대유 명제가 B이면 A인데
틀렸죠? 3번도 잘못된 얘기. 자, 컴퓨터를 잘하면 머리가 좋다. 컴퓨터 잘해? 그럼 C이면 머리가 좋다. A. C이면 A. 맞니? 어우, C이면 A 맞네. 아, C이면 B. C이면 B. 나도 집중을 못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잘못된 얘기가 되고. 야, C A하고 A B. 자, C면 A고 A면 B니까 C면 B라는 4번은 맞는 말. 나도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얘들아. 니네가 아니라 내가 집중을 못하는 거야. 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C이면 수학을 잘 못한다, 나 A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C면 A지 나 A로 가는 건 아니니까 5번은 잘못된 얘기. 정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으로 명제를 만든 것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윤성아.